잇몸 질환이나 충치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닦아서 그런 거지 남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연치아 유지하는 90% 이상의 방법이 기계적인 세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손으로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칫솔과 치간 칫솔 사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하시면 한국 사람이 유독 잇몸병에 더 잘 걸리는 건가요? 잇몸 질환이나 충치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닦아서 그런 거지 남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교육받고 그게 습관화가 됐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거는 충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소의 영향이 꽤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불소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치약에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소금에도 좀 넣고요. 우유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소가 다방면에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유럽은 충치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소를 접할 수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 유일하게 치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약 잘 쓰셔야 되는 게 충치 예방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잇몸 질환은 그냥 잘 닦으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하는 임플란트는 필수일까요? 요즘 들어서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가 많이 상해서 빠지면 허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빠진 이에 이쪽 이와 이쪽 이를 깎아요. 그리고 두 개의 금리를 해냈습니다. 그 금리를 해낼 때 가운데 가짜 이를 하나 매달아서 세 개를 한 세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비슷하냐면 다리 놓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가 하나 빠지면 양쪽 옆에 치아를 깎아서 세 개를 한 덩어리로 끼웠습니다. 이걸 보통 브릿지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망가졌는데 양쪽이 아깝잖아요. 임플란트는 딱 거기다가 하나만 심으면 돼요. 그럼 양쪽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젊은 사람도 이는 다 망가져서 해놨지만 예전에 브릿지였다면 요즘은 임플란트다. 임플란트는 브릿지에 비해서 장점이 되게 많죠. 일단 1번 양쪽 옆에 치아를 안 건드려도 된다. 두 번째로는 뼛속에 들어가서 단단하게 고정되니까 브릿지는 양쪽 옆에 치아가 상하면 같이 망가질 수 있는데 얘는 망가지더라도 혼자 망가질 거고, 그 다음번에는요 잘 관리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특별하게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 없어요. 물론 잘못 심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임플란트는 쇠로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타이타늄으로 돼 있는 인공 뿌리를 뼈 안에 심는 겁니다. 얘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내 치아보다 훨씬 더 빨리 뼈가 망가집니다. 근데 이분 임플란트 왜 하시게 됐을까요? 충치가 생겨서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를 뽑았어요. 혹은 잇몸 질환 때문에 이를 뺐어요. 근데 이분의 입안 환경이 안 바뀌면 심어놓은 임플란트에도 똑같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치아보다 훨씬 더 빨리 망가져요. 임플란트는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뼈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 정말로 칫솔질, 치간 칫솔 열심히 하셔서 잘 관리하셔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본인의 치아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가 안 빠지면 임플란트를 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가 빠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다예요. 너무 많이 썩어서 뽑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잇몸뼈가 다 내려가서 흔들려서 빠지거나. 근데 보통 이렇게 잇몸뼈가 흔들려서 내려가서 흔들려서 빠지는 분들은 하나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임플란트를 왼쪽에 3개 신고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윗니를 또 3개 신고, 그래서 점점 더 임플란트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온 입안이 임플란트가 되기도 하세요. 근데 잘 닦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사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내 몸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치아를 아무리 잘 해놔도 자연치아만한 건 없거든요. 어떻게든 살려서 내 치아를 가지고 늙어 죽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닦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아 유지하는 90% 이상의 방법이 기계적인 세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손으로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칫솔과 치간 칫솔 사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하시면 평생토록 임플란트나 금리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입안에 이미 다 있으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금리와 임플란트를 다시 해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쨌건 유지해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겠다라고 하시면 오늘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치과 가서 검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치과에서 또 다른 금리를 해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 내가 오늘 이를 닦는 방법, 이를 닦는 도구,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치아는 평생 동안 유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제가 치과의사인데 오늘 환자분을 하나 만났어요. 너무 많이 썩어서 임플란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후에 2번째 임플란트를 하러 오세요. 10년 후에는 3번째, 4번째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잘못한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면 집에 가 있는 동안 이가 망가진 거니까요. 그래서 치과 의사를 보면서 자신의 자연치아를 하나씩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치과 의사를 만나고 내가 바뀌면서 이 이상의 추가적인 치과 치료를 안 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영구적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뼈속에 들어있는 티타늄 인공 뿌리가 있습니다. 이 인공 뿌리는 평생 동안 잘 쓰실 수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티타늄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잡고 있는 잇몸뼈가 내려가면 빠집니다. 근데 내 치아보다 훨씬 더 빨리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닦으셔야 돼요. 안 닦으시면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번에 위에 있는 머리 구조는 쇠로됐거나 도자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바꾸실 일이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인공물질이니까 씹다가 깨지기도 하고 쪽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사고가 났을 때 보수공사라는 거지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잘 닦으면 임플란트는 처음 해놓은 상태로 평생 건드리지 않고 쓸 가능성도 있는 인공물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빼고 다시 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어린 나이에 하는 교정치료를 추천하시나요? 이 교정치료도 다른 치과 치료처럼 속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정은 왜 하느냐? 보통 부정교합 때문에 한다고 그럽니다. 부정교합은 정교합의 반대말이죠.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윗니하고 아랫니가 잘 안 씹혀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가 너무 삐뚤삐뚤해요. 혹은 이가 튀어나와서 입이 나와 보여요. 이 사이에 틈이 듬성듬성해요.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 이가 잘못한 겁니다. 그죠? 치아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부정교합은 연구치가 다 나온 다음에 치료하면 됩니다. 언제 하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 중학교 3학년 때 하나, 마흔이 돼서 하나 치료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언제요? 마음 먹었을 때. 그런데 이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윗니와 아랫니가 꽂혀 있는 뼈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윗턱과 아랫턱이 안 맞으면 이는 맞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중에 제일 잘 아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걱턱이요. 주걱턱은 이가 아무리 잘 나와도 안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요. 윗턱이 튀어나온 경우, 아랫턱이 튀어나온 경우, 아랫턱이 작은 경우, 윗턱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죠. 얼굴이 좀 삐뚤어진 경우도 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격성 부정교합은 치료의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어렸을 때 봐줘야겠죠. 뼈가 똑바로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얘가 이가 문제인 부정교합인지 뼈가 문제인 부정교합인지 누가 판단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데리고 오시는 게 좋으냐?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데리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유치일 때도 보여요. 하지만 이제 유치 때는 애가 말을 잘 안 듣고 치과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한 서너 살이면 의사소통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교정 전문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얘는 유치가 이런 걸 보니까 영구치가 삐뚤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삐뚤어지는 거 지켜봤다 나중에 영구치 나온 다음에 치료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턱에 문제가 있네요. 지금 바로 치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결정을 엄마 아빠 혹은 옆집 엄마 이런 분들이 아니고 교정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만 3세, 4세쯤 협조도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특히 조심해야 할 구강 질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40이 넘고 예를 들어서 50이 60이 되면 이분들은 살아온 습관이라는 걸 고치기 되게 이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입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있고요. 저기엔 레진이 있고 저쪽에는 임플란트가 하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그 개수가 점점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망가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만 1940년대에 의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가 흔들려서 빠지는 거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라고요.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하시면 잇몸뼈는 평생 동안 높이가 유지되는 뼈입니다. 오늘 습관을 바꾸시면 오늘 가지고 계신 자연치아 평생 동안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 있는 금리 다시 뜯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평생 이렇게 닦고 살았어. 이걸 주장하시면 몇 년 후에는 입안에 내 치아가 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들 같은 경우는 가르치면 잘 따라옵니다. 그렇게 이를 닦으면 안 돼. 살살 닦는 거야. 이렇게 연필 잡듯이 치수를 잡아. 네, 그러고 따라와요. 그런데 50쯤 되신 분들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막 문지르세요. 하지만 치과 의사도 선생님 소리를 들으려면 올바른 걸 알려드릴 의무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솔질 방법, 제가 말씀드린 방법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셨다가 저녁 때마다는 내가 내 치아를 지킨다, 살린다라는 심정으로 정말로 꼼꼼하게 하나씩 닦으시면 거짓말 안 하고 2, 3주가 지난 후에는 입안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치과 가셨을 때는 치과 의사한테 흔히 말하는 놀라움의 칭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시길 적극적으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가장 많이 드신 생각은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집에서 신경 쓰시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린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달라지시면, 이 달라지신다는 건 오늘 저녁이 아니고요. 일주일 후에도, 3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이게 습관화돼서 매일매일 제대로 잘 닦으시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라는 그 안타까움이 제일 큽니다. 사실 한쪽에는 또 누가 계시냐면 달라지신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달라지고 중학생이 달라지고 60, 70 되신 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잘못하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들었던 그 치아도 몇 년을 더 쓸 수 있고요. 한쪽을 돌아다보면 달라지신 분들이 보이고 반대쪽을 돌아다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내가 찾아본 바로는, 또 요즘 또 유행이라 애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손으로 움직여서 조금만 더 오랜 시간 동안 닦아야 될 자리를 닦으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 같은 치과의사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담 구독자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치아가 건강한 치아다. 오늘부터 올바른 진료 방법으로 달라지셔서 평생 동안 자신의 자연 치아 유지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치과에 치료비로 낼 돈 가지고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사시는 그런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